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이 큐브, 오늘 이 큐브로 찾아뵐 건데, 이 큐브의 이름은 마스터스 큐브 또는 마스터 큐브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를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마스터스 큐브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에 따라서 이제 다얀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마스터스 큐브가 있고, 그 다음에 란란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마스터스 큐브가 있는데, 두 개가 회전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거는요, 란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큐브 해보실 분들은요, 란란 제품은 마스터 큐브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G 큐브 같은 데서 구매하실 때. 그래서 검색하실 때 이제 잘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큐브를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 큐브는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큐브입니다. 너무너무 재밌고요. 너무너무 좋은 큐브예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큐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큐브를 얼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맞출 수 있는가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큐브라는 것은 방법이 딱 하나 정해져서 그 방법으로밖에 못 맞춘다?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번 하다 보면 질려가지고 이 큐브를 안 만지게 되는데, 이 큐브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또 여러분만의 방법을 충분하게 찾아내실 수 있을 만큼 좋은 큐브입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이 큐브 해법만 하더라도 8가지, 9가지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해법들이 전부 다 개성이 엄청나요. 비슷한 게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큐브라는 거 제가 너무너무 강추하니까, 이 큐브 없으신 분들은 란란의 마스터스 큐브 한번 구매하셔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초급반 시간이니까요. 큐브 설명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큐브는 렉스 큐브입니다. 제가 이미 3가지 해법 영상 올렸죠.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자, 이 렉스 큐브랑 이 큐브는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센터 조각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꽃잎. 얘는 진짜 꽃잎처럼 보이는 네모로 생겼을 뿐입니다. 그냥 꽃잎. 그리고 얘도 그래서 저는 꽃잎이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이 엣지. 똑같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거의 똑같은데요. 다만 얘한테 없는 코너가 있어요. 코너 조각. 코너 조각이 있는데 이 코너 조각 때문에 난이도는 확 올라갑니다. 체감이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코너 조각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코너 조각 있다는 게 차이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전면이, 얘는 이렇게 이 코너를 중심으로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회전면이 하나라면 얘는 이 코너를 중심으로 회전이 2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얘는 2라고 생각하면 얘는 333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엣지 맞추고 꽃잎 맞추고 센터 맞추는 건요, 여기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렉스 큐브에서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배운 거 있잖아요. 그 공식 여기다 그대로 써먹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층, 코너를 제외한 내부층은 그대로 여러분이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맞출 수 있다면. 다만 얘는 다른 문제예요. 이 코너는. 그래서 코너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코너를 맞추는 공식이 하나 추가가 되면 되겠죠. 제가 이제 앞으로 마스터스 큐브 영상을 총 4개로 올릴 거예요.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최상급반. 이렇게 4가지로 올릴 건데, 초급, 중급, 상급 같은 경우는요, 이 렉스 큐브 초급, 중급, 상급에 코너 맞추는 공식 하나만 추가될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상급반은요,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접근한 거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요 다음이 바로 이 엘리트스 큐브라는 거거든요. 요거 엘리트스 큐브라는 건데, 이 큐브에서는 이 렉스 큐브에서 적용했던 방식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확장을 나가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공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걸로 최상급반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급반 방식이고요. 오늘은 좀 원리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요거 왜냐면은 이 렉스 큐브로 맞출 수 있는 부분에서 요거는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거는 이 코너 조각에 대한 이해 부분만 좀 자세히 보신다면 영상 거기서 멈추시고 얘 맞춰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이제 이 코너 조각의 특징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마스터스 큐브를 맨 처음 맞추시다 보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렉스 큐브 이제 해가지고는 할 줄 알기 때문에 내부는 다 맞췄는데 꽃잎이 죽어도 안 맞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맞추시든, 아니면 듀나메스님 방식으로 맞추시든, 아니면 다른 분 방식으로 맞추시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만, 맞추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큐브가 이 코너 4개가 남거나 2개가 남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안 맞건 아니면 방향이 안 맞건 죽어라 맞춰도 안 맞추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코너의 특수성 때문인데, 지금 보시면 이 코너 터닝 큐브라는 건 이렇게 코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큐브잖아요. 그런데 이 코너 터닝 큐브의 가장 재미있으면서 무서운 점이 뭐냐면,
지금 이게 정상 위치죠. 지금 정상 위치니까 이 코너를 중심으로 요 4개가 항상 같이 돌잖아요. 지금 코너가 하나, 둘, 셋, 4개 같이 도는 게 보이시죠? 얘가 정상 위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축이 이렇게 90도가 이쪽이든, 아니 90도는 아니죠. 120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한 방향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이 조각들을 모르고요. 이 축의 위치에 맞게 코너랑 이 조각들을 재조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코너의 위치를 처음에 제대로 잡지 않고 이 큐브를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얘는 지금 위치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틀려요. 얘는 위치 자체가 틀리죠. 얘네 위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얘를 맞추려고 그러면 또 요 2개가 항상 요 4개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위치는. 이건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4개가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3개를 맞추게 되면 얘가 흐트러지고요. 물론 이 2개 맞추면 요 2개가 흐트러지면서 또 틀려지고, 이 2개 맞추면 또 이 2개가 흐트러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흰색 초록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원래 요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 지금 얘 자기 위치가 있죠? 그 다음에 얘 자기 위치가 있는 거. 얘가 지금 자기 위치에 가 있는 거고, 얘가 자기 위치에 가 있는 요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큐브가 축이 이렇게 틀어진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맞추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현재 색깔이 다 이 센터 조각과 꽃잎과 이 엣지 조각들이 잘못 맞춰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맞춰줬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 맞춰줘야 되니까 지금 이 센터, 이 엣지, 이 꽃잎들을 이 노란색은 통째로 일로 가야 되고, 빨간색은 일로 가야 되고, 초록색은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다시 다 맞추잖아요. 그럼 이 코너 조각은 다시 원래대로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너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코너가 달린 이 마스터스 큐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맨 처음 시작이 뭐냐면 얘 없는 그 과정, 코너를 제 위치부터 맞춰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거를 알고 자, 이 큐브 또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원상복귀를 시키고 왔는데요. 자, 원상복귀 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 큐브는 이 코너의 위치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코너 요 4개 있잖아요. 4개의 위치가 맞으면 나머지 4개는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위치만 맞으면 방향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맞다는 건 뭐냐면 요 4개가 서로 궤도에서 얘네끼리 서로 위치가 궤도가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위치 중에 하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일로 들어와 있다, 아니면 얘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 이런 식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코너의 위치와 그 다음에 코너의 방향을 조정하는 공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개발한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스큐브 해법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오신 분은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먼저 위치를 바꾸는 건데요. 요 4개가 항상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 두 개가 서로 바뀝니다. 그럼 나머지 2개가 바뀌겠죠? 그래서 어디든 간에 뭐 바꾸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2개가 바뀌는 게 있다, 그럼 이렇게 놓고 쓰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 2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맞으면 얘네 둘은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안 맞다? 그럼 이렇게 잘못 틀어져서 잘못 맞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색깔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해볼게요. 요 2개를 바꾸는 거예요. 자, 오른쪽 이렇게 코너 2개 있을 겁니다.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에 X자 공식 썼죠? 그 다음에 여기 뒤를 B라고 하면은 B 시계 방향. 이번엔 거꾸로예요. 왼쪽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그래서 왼쪽에서 하는 X자 공식 썼으면 여긴 거꾸로 B 프라임. 아주 간단한 움직임이죠. 오른쪽 X자 공식 B, 그 다음에 왼쪽 X자 공식 B 프라임 했더니 결과치가 어떻게 되냐면 2개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이 2개도 서로 바뀌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한 번 더 써볼까요?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B 시계 방향. 왼쪽에서 X자 공식 쓰고 항상 왼쪽에 쓴다면 반시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치가 다시 바뀌었죠. 자, 근데 위치가 바뀌면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방향도 바뀌었어요. 보이십니까?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또 이제 위치만 맞추면 그다음 방향을 또 맞출 수 있거든요. 또 방향 맞추는 공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방향을 맞추는 방식인데요. 잘 보시면 저기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씩 보여야 돼요. 얘는 반시계로 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반시계로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공식을 쓰게 되면 항상 3개가 움직여요. 이렇게 3개가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이렇게 3개가 반시계로 돕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돌리고 싶은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세 개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시계 방향을 항상 돌릴 때는요, 오른쪽과 B가 뒷면이 시계 방향, 반시계로 돌리실 때는 왼쪽 X자공식과 뒤가 반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편하십니다. 시계 방향 돌릴 때는 요 세 개고 얘는 안 움직여요. 자,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노란색 가서 안 맞고, 얘가 노란색 시계 돌아서 맞고, 그 다음에 파란색 시계로 돌아서 이 두 개가 맞게 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X자공식, 그 다음에 뒤 B를 시계 방향, 또 오른쪽 X자공식, 또 뒤를 시계 방향, 또 오른쪽 X자공식, 그 다음에 B를 시계 방향.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럼 얘 두 개 맞았죠? 그럼 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반시계로 돌릴 때는요, 거꾸로 하시면 돼요. 반시계는요, 왼쪽에서 X자공식을 쓰시고, 반시계 B를 B' 해주신 다음에 그걸 3번 반복하시면 요 3개가 반시계로 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코너를 돌리는 그 공식이고요. 이제 맞추다 보면 이렇게 두 개만 남는 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지금 3개를 하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2개는 응용을 하면 돼, 항상. 응용을 하면 되는데, 2개가 틀어진 거를 3개가 틀어진 걸로 바꾸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코너가 이 4개가 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얘를 맞춰버리면 얘 2개가 틀어지겠죠. 그럼 3개가 틀어진 상황이 발생하니까 남은 다시 3개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얘를 먼저 맞춰볼게요. 지금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파란색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얘 코너가 맞죠. 그러면 요 세 개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얘는 맞으면서 얘는 안 움직이고 얘 2개가 틀어지겠죠. 그러면 요 3개가 다시 남게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시계 방향이니까 오른쪽 X자공식, 그 다음에 뒤에도 시계 방향, 또 이걸 3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계 방향, 또 오른쪽 X자공식에 또 시계 방향 하시게 되면 얘 맞았죠. 맞는 대신에 2개가 틀어지면서 3개가 남았는데 자연스럽게 전부 다 반시계가 맞을 거예요. 얘도 반시계, 얘도 반시계. 그렇죠? 요 3개를 반시계로 돌리면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럼 코너가 틀어진 거예요. 자, 요렇게 요 3개로, 반시계는 요렇게 오른쪽에서 반시계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이번에 왼쪽 X자공식, 그 다음에 뒤도 B' 반시계로 돌려주시면 돼요. 또 이걸 3번, 왼쪽 X자공식, 그 다음에 반시계, 또 왼쪽 X자공식, 반시계 하시게 되면 이제 코너의 방향을 모두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너의 위치와 방향을 맞추실 때 일단 공통적으로 뭐냐면 항상 오른쪽 X자공식은 뒤가 시계 방향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왼쪽 X자공식은 반시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치를 맞추는 거는요, 오른쪽 시계, 왼쪽 반시계를 번갈아 가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맞출 때는 이렇게 왼쪽에 3개를, 요 3개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렇게 오른쪽 3개가 반시계로 돈다.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오른쪽하고 뒷면 시계 방향을 3번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시계로 돌 때는요, 왼쪽 X자공식하고 뒤를 반시계로 돌리는 걸 3번 반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은 코너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공식 안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꽃잎 바꾸기 방식, 렉스큐브 초급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너를 맞추는 걸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요 꽃잎 바꾸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방식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듀나메스니까 투마이님한테 배웠다고 했고, 그래서 배운 그 원래 원본 출처는 아래 링크 달려드릴 테니까 그분들 것도 설명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잎 바꾸는 방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요 2개가 위치가 바뀌고요. 요 2개가 위치가 바뀝니다. 꽃잎 2개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3개 봤을 때 윗면은 안 바뀌고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2개 꽃잎이 서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쓰시면 얘는 안 바뀌어요. 요 2개가 바뀌고, 이렇게 놓고 쓰시면 얘는 안 바뀌고 요 2개가 바뀝니다. 자, 그랬을 때 근데 이 2개가 백날 바꿔봐야 색깔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흰색, 주황색이죠? 그럼 얘를 셋업을 이렇게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2개를 바꾸면 주황 맞고 흰색 맞겠죠. 초록은 둘 다 초록이니까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오른쪽에서 X자 공식을 써줍니다.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갔죠. 근데 얘가 일로 다시 들어갈 때 얘를 일로 집어넣으려면 다시 왼쪽에서 X자 공식을 써주게 되면 백날 똑같아요. 이게 그냥 똑같이 지금 제 위치로 똑같이 들어왔잖아요. 얘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오른쪽 X자 공식 쓴 다음에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꽃잎의 방향을 바꿔서 얘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들어갈 때 여기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를. 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자리를 먼저 여기다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내려줍니다. 이 자리로. 그래서 원위치 하게 되면은 얘는 눈에 띄지 않지만 얘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위치가 바뀌면서 여기 딱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원위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꽃잎들을 맞춰 나가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너 틀어졌는데 코너 틀어지는 거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시 솔빙으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마스터스 큐브는요, 1단계도요, 사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이제 가장 원론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1단계는 이제 이 코너의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코너의 위치를 맞추는 건데, 이 흰색 센터가 있잖아요. 코너를 아무거나 이제 색 방향도 맞게 하나를 맞춥니다. 그럼 여기가 주황, 파랑이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코너들을 맞출 건데, 맞추실 때 얘네가요, 반드시 방향까지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파랑 빨강 자리니까 이렇게 흰색에 파랑 빨강 이렇게 방향까지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치만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기준으로 그럼 파랑 빨강, 그럼 여기가 빨강 초록이겠죠.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틀어져 있던 거를 다시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흰색 초록 들어와 있네요, 이미. 그러면은 이 네 개가 이미 맞았죠. 위치가 맞으면 신기하게 위를 보시면 흰색의 주황 파랑 위에 보시면 노랑의 주황 파랑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흰색의 주황 초록이면 노랑의 주황 초록 이렇게 코너의 위치를 맞춰 아랫면에 맞춰 놓으시면요 윗면의 코너는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맞추는 과정에서 이 코너들은 다시 다 흐트러지거든요. 대신에 이걸 맞춰 놓지 않고 막 하시게 되면 이렇게 코너가 틀어진 상태에서 잘못 엣지나 센터를 맞추게 되시게 되면 나중에 그걸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코너의 위치만 맞춰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단계고요. 자, 그럼 2단계 지금부터 엣지를 맞출 건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엣지를 맞추실 때 주의할 게 지금 우리가 코너의 위치를 맞춰 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을 넣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넣고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축이 다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지금 기껏 여기 코너들의 위치를 맞춰 놨잖아요. 맞춰 놨는데 얘를 다시 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돌린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다 X자 공식으로 엣지를 넣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돌렸으면 반드시 와야 되고요. 얘도 돌렸으면 반드시 와야 돼요. 이해되셨죠? 요거가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거 잊고 그냥 맞추셨다가 나중에 코너가 틀어지면은 처음부터 다 다시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맞춰볼게요. 파랑이 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얘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자리를 얘를 여기 보내주고 그럼 파란색을 보내줬죠. 그럼 반드시 얘도 원위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잊지 마세요. 이거 한번 해주시고 나면 이 코너들의 위치가 막 싹 바뀌어요. 막 지금 보시면 방향이 막 바뀌어 있죠. 엄청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맞췄으면 얘를 중심으로 계속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흰색 파랑이니까 여기가 주황이 아니죠. 여기가 빨강이잖아요. 빨초 주니까 주황색 자리. 그럼 주황색은 일로 가면 되잖아요. 일로 가면 되니까 여기서 요렇게 X자 공식을 쓰시게 되면 왼쪽에서 쓰면 얘가 일로고 얘가 일로 가고 일로 넘어갑니다. X자 공식 내리고 올리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코너들이 항상 지금 제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방향은 계속 맞았다 틀렸다 할 거예요. 그래서 코너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위치가 맞죠? 그 위치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흰색 빨강입니다. 흰색 빨강, 흰색 초록, 빨강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죠. 여기로 들어와야 되니까 가운데 얘를 중심으로 아까랑 똑같네. 이거를 대주고 그 다음에 빨강 넣고 원위치 반드시 원위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요 자리가 움직임이 끝나고 나면은 초록빨강 위에 초록빨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빨강 파랑 위에 빨강 파랑.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공식을 잘못 쓰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흰색 초록. 멀리도 있네요. 흰색 초록은 일로 가려면 지금 여기에서 일로 와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못 오거든요. 그럼 얘를 먼저 여기로 보낼까요? 그럼 이렇게 놓고 X자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 오른쪽부터 X자 공식을 내리고 올리고 하게 되면 초록색이 일로 오죠. 그럼 자 여기에서 중심으로 얘를 일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코너를 요렇게 두 개를 보고 오른쪽 붙었으면 이렇게 3 사이클이 돕니다. 그래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이렇게 되면 자 흰면 엣지 다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엣지들 얘 잘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얘 코너 보지 마시고 얘 엣지들을 보세요. 그럼 편하십니다. 이게 빨강 초록짜리인 거거든요. 그다음 빨강 파랑. 얘는 맞았네요. 빨강 파랑. 그 다음에 주황 파랑. 맞추기 좀 쉬운 게 이게 다들 멀리 있네요. 주황 초록. 주황 초록은 넣을 수 있네요. 주황 초록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지금 요렇게 있죠. 이렇게. 그럼 얘를 가운데로 보시고 이 자리 들어갈 자리를 올리고 그럼 얘를 내려서 넣고 그 다음에 내려서 원위치 올려서 원위치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얘를 먼저 빼야 되겠네요. 그럼 얘를 이게 괜히 집어넣네요. 한번 흐트러지겠습니다. 얘를 일단 여기로 요 위로 뺄게요. 요 위로 빼려면은 얘를 올리고 요 자리를 이용하겠습니다. 내리고 그 다음에 내리고 올리고 그럼 여기 빠졌죠? 자 그럼 얘를 얘가 안 흐트러지고 맞출 수 있겠네요. 그럼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요 두 개를 바꿀 거예요. 얘가 1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로 들어갈 자리를 먼저 대주고 내려서 넣고 원위치 하시게 되면 들어왔죠. 다행히 안 흐트러졌고요. 마지막 빨강 초록 여기 있으니까 얘가 1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 자리를 대주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옆면 엣지까지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 엣지는 쉬워요. 얘 맞는 거 12시에 두시고요. 가운데가 파랑이잖아요. 그럼 파랑이 1로 들어오면 되니까 왼쪽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왼쪽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하시게 되면은 자 엣지가 모두 맞았습니다. 요게 2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이제 센터를 맞추는 건데요. 흰색 센터는 아까 기준 잡느라고 맞춰놨잖아요. 그럼 이제 옆면의 센터를 맞출 거예요. 여기서 옆면의 센터 맞추실 때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X자 공식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 노란 면은 맨 마지막에 맞추시고 요 옆면 걸 먼저 맞추세요. 맞는 게 하나가 있으면 좋은데 다 틀리셔서 얘 맞춰볼게요.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는 계속 요렇게 옆에 붙어있는 걸 코너를 중심으로 X자 공식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센터를 맞출 때는 이 대각선 코너를 이용할 거예요. 요 코너를.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부터 쓰시면 얘가 1로 가고요.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옵니다. 이 꽃잎이 통째로 3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파란색이 1로 들어갈 거니까 오른쪽부터 쓰시면 돼요.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파란색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요. 지금 아까 요렇게 두 개, 요렇게 이 코너 이렇게 움직이는 X자 공식 쓰시면 코너가 방향 바뀌고 위치는 안 바뀌는데요. 요렇게 놓고 X자 공식 쓰시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 코너들이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딱 보시고 나서 뭐야 얘가 이 자리가 아닌데 왜 딴 애가 여기 들어와 있지? 놀라지 마세요.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원래 흰빨초 자리인데 지금 얘가 들어왔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X자 공식을 이용하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틀어서 맞추지만 않으시면 돼요. 갔으면 다시 돌아왔다? 그럼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빨간색 맞춰볼까요? 빨간색인데 아까랑 다르게 얘가 이번에 1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초록색을 올리면 주황색이 가고 빨간색이 1로 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쓰시면 돼요. 왼쪽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자, 그러면 빨간색 맞았죠. 그럼 마지막 3개가 남게 돼 있어요. 그럼 노란색을 맞추면 나머지 다 맞는 겁니다. 노란색이 올라가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하시게 되면 자, 모두 센터가 맞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단계는 이제 꽃잎들 맞추는 거예요. 꽃잎 맞추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쓸 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꽃잎 뒤집기 방식 이용할 겁니다. 초급반이라. 자, 흰색이 1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를 1로 넣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붙은 자리에 넣을 수 없고 이게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한 칸이 떨어져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흰색이 1로 들어갈 거니까 얘를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 주시게 되면 얘네 둘을 바꾸게 되면 흰색이 1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렇게 놓고 꽃잎 뒤집기를 할게요. 오른쪽 X자 공식 썼어요. 그럼 얘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얘를 뒤집어 줘야 되니까 오른쪽에 썼으면 요 슬롯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를 넣어주는 거죠. D', 그 다음에 이렇게 L, 그 다음에 D, L' 해서 거꾸로 넣어주시게 되면 꽃잎이 뒤집어진 거고요. 반드시 원위치 해주시게 되면 흰색 하나 맞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흰색은 지금 바로는 맞출 수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갖다가 이래서 이 흰색 같은 거를 맞출 때 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요 상태, 요 상황에서 놓으신 상태에서 얘랑 얘랑 두 개를 꽃잎을 바꿉니다. 위치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꽃잎을 뒤집었죠. 아까 흰색이 여기 있던 게 일로 왔잖아요. 그래서 한 칸 벌어지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흰색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대줘서 이렇게 놓고 쓰시게 되면 흰색을 맞출 수 있겠죠. 자 올리고 오른쪽 X자 공식 썼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 빈 슬롯을 이용할 거예요. 대주고 내려가고 원위치 원위치. 그럼 흰색이 맞았죠? 그래서 흰색 반드시 원위치.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맞출게요. 지금 얘도 지금 바로 넣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없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 꽃잎을 뒤집으셔도 되고요. 뭐 이런 방식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X자 공식을 아무 데나 쓰시잖아요. 그럼 위치가 배치가 바뀝니다. 아까 흰색이 원래 붙어있던 게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흰색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흰색 자리입니다. 현재 지금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빨간색 자리에 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자, 흰색을 넣으시고요. 자, 넣었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서 원위치가 된 다음에 얘를 다시 일로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추천드리진 않은 게 이 방법을 까딱 잘못 썼다가는 이제 막 다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나중에 많이 익숙해지시면 하시고 제일 쉬우신 방식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한 두 개만 더 보여드리고 제가 중간에 좀 맞출게요. 자, 빨간색 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두 개가 바뀌겠죠? 여기서 지금 현재는 현재는 여기서 쓰든 저기서 쓰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해도 되는데 나중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다 맞는 걸 오른쪽에 놓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같은 게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빨간색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오른쪽 X자국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 올라간 게 뒤집어서 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주고 내려서 원위치 원위치. 그럼 얘를 뒤집었지만 얘도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빨간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엣지 보시면서 원위치 시킨 빨간색 하나가 또 맞았죠. 하나만 더 맞춰볼까요? 빨간색 여기 있네요. 여기로 들어갈 게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빨간색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요 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D', L, D, L' 하시게 되면 빨간색 뒤집어졌죠. 그래서 들어가게 된 빨간색 3개 맞췄습니다. 나머지는 같은 거 계속 반복이라서 제가 좀 맞추고 올게요. 자, 빠르게 마치고 왔습니다. 한 2분 정도 걸렸네요. 실제로는 아마 4배속 돌렸으니까 더 짧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쭉 마치다 보니까 이렇게 4개 남았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바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 얘랑 얘를 바꿔야 되고 얘랑 얘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를 바꿀 때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이렇게 이 위치가 이렇게 있어야 돼 서로. 아니면 얘가 이렇게 있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뒤집어 줘야 되는 소리죠. 근데 이렇게 놓고 뒤집게 되면 얘도 같이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놓고 뒤집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대로 있고 얘만 꽃잎이 뒤집히니까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지금 요 빈 슬롯을 빨간색을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다시 넣어줄 건데 뒤집어서 넣어줄 겁니다. 빈 슬롯 이용해서. 자, 그러면 색 배치가 이렇게 바뀌었죠. 노랑 초록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칸 띄게. 그럼 이렇게 올려서 두 개를 바꾸면 됩니다. 뭐 여기서 쓰면 되겠죠.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요 빈 슬롯을 이용해서 이 얘를 다시 넣어줄 거예요. 원위치 원위치 원위치. 자, 그러면 하나 맞췄고 마지막 하나. 얘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맞출 수가 없어요.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쓰면 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놓고 써도 됩니다. 얘를 바꿔볼까요? 그럼 오른쪽 X자 공식. 그럼 얘를 바꿀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그래서 내리고 원위치 원위치. 자, 그럼 자리가 바뀌어서 한 칸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뒤집으시면 되는 겁니다. 얘 뒤집으면 되겠죠?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얘 왼쪽에 빈 슬롯을 이용해서 내리고 원위치, 그 다음에 셋업무브 풀어주시게 되면은 자, 모두 꽃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코너에서는 이제 코너 위치를 맞추면 되죠. 얘부터 맞춰볼까요? 이게 흰색의 빨강 파랑이니까 얘가 갈 자리가 흰색의 빨강 파랑, 여기로 가는 거죠. 요 자리니까 그럼 요렇게 놓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에 두 개가 대각선 이렇게 놓고 쓰시면 요 두 개가 바뀌면서 얘도 무조건 제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공식을 썼는데 얘가 두 개가 제자리로 가는데 얘가 두 개가 제자리 안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간에서 잘못 푸신 거예요. X자 공식을 뭔가 잘못하신 겁니다. 자, 위치 바꾸는 거는요, 오른쪽 X자 공식, 그럼 뒷면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왼쪽 X자 공식, 뒷면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리로 왔고 얘도 제자리 왔죠. 그럼 얘네 둘도 당연히 제자리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 없으면 틀린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보시면 얘는 이제 네 개가 틀렸는데 얘가 초록빨강, 일로 가야 되네요. 그럼 이렇게 놓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요 네 개도 자리가 맞을 거예요. 자, 또 오른쪽 X자 공식, 뒷면 시계 방향, 왼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뒷면 반시계 방향. 자, 그러면 위치에도 맞았죠. 자, 이제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방향은 3개씩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3개짜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3개짜리가 없네요. 지금 3개짜리가 없고 지금 2개씩 남았어요. 지금 3개짜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2개 맞출 때 이 2개는 무시하세요. 서로 지금 보면 이 4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2개는 서로 궤도가 다른 코너들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줍니다. 이 2개를 먼저 맞추고 이 2개를 나중에 맞춰야 돼요. 이 2개만 보시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맞춰야 됩니다. 얘가 시계 방향으로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이거든요. 그럼 얘만 맞출게요. 그럼 얘만 맞춘다는 건 얘는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요렇게 놓고 쓰시고, 요렇게 놓고, 이렇게 시계 방향 맞추고, 얘는 안 맞는, 시계 방향 할 때는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놓고 쓸게요. 그러면 얘는 맞고 2개가 틀어지겠죠. 그럼 시계 방향, 오른쪽, X자 공식의 뒤에 시계 방향. 요걸 3번 해주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3번. 자, 그럼 얘는 맞고 얘가 틀어졌죠. 그러면 요 3개, 남은 3개를 이렇게 놓고 반시계로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3개를 얘는 안 건들고, 요거 보시면 여기가 초록이 반시계죠. 얘 나머지 3개도 무조건 반시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반시계는 왼쪽입니다. 왼쪽 X자 공식의 뒷면도 반시계예요. 왼쪽 X자 공식의 뒷면도 반시계고요. 왼쪽 X자 공식의 뒷면도 반시계입니다. 자, 해결됐어요? 한 번 더 똑같은 거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반시계부터 맞춰볼까요? 요거 얘가 반시계거든요. 그럼 얘는 시계로 돌면 맞잖아요. 얘 반시계니까 반시계 돌리실 때는 요 3개가 요렇게 왼쪽에서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아, 아니죠. 요렇게죠. 요렇게 놓고 쓰셔야 되죠. 반시계니까. 반시계는 요렇게 놓고 여기가 맞아요. 얘는 건들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 왼쪽 X자 공식의 반시계, 왼쪽 X자 공식의 B', 그 다음에 왼쪽 X자 공식의 B' 하시게 되면 얘 맞고 3개가 틀어졌죠. 그럼 남은 3개, 요 남은 3개를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겠죠. 딴 데 써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놓고 쓰시면은 또 2개만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오른쪽 거는 안 건들고 남은 3개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거죠. 오른쪽 X자 공식의 뒤가 변해 시계입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시계 방향은 뒷면을 계속 시계만 돌리면 돼요. 그 다음에 반시계는 뒷면을 계속 반시계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외우시기도 쉬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코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스터스 큐브 란란 거예요. 란란의 마스터스 큐브 초급반 과정 오늘 한번 찍어 봤는데요. 초급반 과정에서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맨 처음에 보여드린 이 코너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코너를 처음에 위치를 맞추지 않고 잘못 맞췄을 때 아까 제가 틀어진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코너의 위치를 맞추고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이제 저는 발견을 못했지만 아마 근데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나머지가 다 맞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코너 2개를 뭐 이런 식으로 3사이클을 서로 궤도가 다른 이 코너가 아닌 서로 다른 궤도에 있는 코너를 바꾸시는 공식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코너를 안 맞춰도 되겠죠. 근데 이 튜닝 큐브는 항상 이렇게 이 코너 중심으로 같이 돌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코너 먼저 맞추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코너 맞추는 공식을 알려드렸잖아요. 코너 맞추는 공식 알려드렸으니까 만약에 혹시 렉스큐브로 제 거 중급반, 상급반 이미 공부하시고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뒤에 중급반, 상급반 형식 보지 않고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원칙은 똑같아요. 맨 처음에 코너 위치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렉스큐브 맞추는 방식으로 꽃잎 맞추고 뭐 한 다음에 마지막에 코너만 다시 교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먼저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잘 안 되시면은 또 저희 중급반, 상급반 영상 보시면서 한번 다시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상급반은 완전히 제가 결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영상은 제가 마스터스 큐브 중급반 해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